우리 회사 말고 또 어디 붙었어요?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,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러분들 면접 가다 보면 또 이런 질문들을 또 많이 받게 되죠. 그죠? 그,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면요. 중요한 게 다른 회사를 붙었다 안 붙었다고 중요한 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에요. 이거는 똑같이 뭐냐면요. 뭐 여러 종류 회사가 있겠죠. 그죠? 그죠? 근데 이 회사를 얘기할 때도 그냥 모든 기업을 다 얘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.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포인트는 그러니까 지원한 회사랑 지원하는 회사가 속한 산업군과 뭔가 인접 영역에까지는 얘기해도 되는데 그냥 모든 회사는 저는 뭐 삼성전자도 붙었고 현대자동차도 붙었고 뭐 기아자동차도 붙었고 아니면 뭐 아모레퍼시픽도 붙고 이렇게 막 업종별로 상관없이 다 붙었다 해버리면요. 회사에서는 그 지원자를 묻지마 지원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거 얘기하실 때는 인접 영역에 대한 회사를 좀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좀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아요. 이 회사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왜 당신네 회사를 그죠? 여러분들이 면접 본 회사를 입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 돼서 이 질문 똑같이 얘기하면요. 지원 동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. 그래서 너무 업종이 벗어난 기업들은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. 차라리 그러니까 인접 영역에 있는 회사들 얘기하시고 그 중에서 왜 지원하는 회사인지를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3번 같은 거 볼게요. 작년 면접에서 닉네임 베일님께서 다른 직무를 생각해 본 적 있는지, 그죠? 그래서 어떤 직무를 말씀이신지라고 했는데, 뭐 재무나 IT 기술 관련된 직무를 생각해 본 적 있냐, 그죠?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, 자,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이제 뭐냐면요, 이 질문이 그거예요. 만약에 내가 뭐 영업 직무 지원했는데 입사 후에 생산관리 직무를 배치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원한 직무 이외에 다른 직무로 발령 나거나 하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질문인데 이게 약간은 좀 어려운 것들로 좀 느낄 수는 있어요. 왜냐면은 막 이런 거죠. 나는 뭐 A란 직무를 지원하고 싶어서 지원했는데 왜 나를 갑자기 또 B란 직무로 보내려고 하냐. 그죠? 이거는요, 실제로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. 또 낚시 질문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접근하실 때는 좀 이렇게 접근하기 좋아요. 만약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직무를 지원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내가 영업 직무를 지원했는데 입사 후에 생산관리 직무를 배치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 받았을 때 무조건 안 간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. 그래 무조건 간다고 하셔도 안 돼요. 만약에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. 뭐 회사가 제가 뭐 다른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시면 해당 직무 가서 일을 하겠다. 그죠?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면접관 질문이 추가 질문 들어와요. 그래요? 그러면은 뭐 회사에서 보낸다고 간다고 할 정도로 그냥 간다고 하면은 원래 영업 직무 전에는 영업 직무에 대한 로열티는 별로 없나 보네요. 이렇게 압박을 당하거든요. 그럼 여러분들 반응이 어떻게 돼요? 그러게요. 그죠? 그죠? 그러니까 면접을 말아먹게 되는 또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거 접근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. 회사에서 제가 다른 직무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시면은 해당 직무에 가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이런 쪽 전문가 혹은 이런 쪽 관리자가 목표이기 때문에 다른 직무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원래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직무는 영업 직무이기 때문에 생산관리 직무 가서라도 뭐 영업 관련된 뭐 역량이라든지 혹은 뭐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훨씬 더 나중에 장기적으로 뭐 고객들한테 뭐 세일즈를 할 때 필요한 그죠? 그 제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영업 직무에 가서 일을 하도록 하겠다.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거든요. 그죠?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회사에서 보낸다고 하는 게 진짜 보낼 수도 있고 낚시성 질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간다고 해버리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무 로열티가 떨어져 보이는 지원자로 보일 수 있어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자, 닉네임이 좀 슬프네요. 닉네임이 프로 야근너. 그죠? 야근이 많은데 괜찮나는 질문을 받을 때 그냥 답정너인가요? 잘할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이 좋을까? 자, 그죠? 자, 볼게요. 중요한 게 이거예요. 야근 많으면 괜찮냐? 이런 질문 같은 경우는요. 물론 그 회사가 야근이 많을 수도 있겠죠. 그죠? 하지만 접근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. 무조건 야근하겠다 아니라 그죠? 먼저 야근을 하는 이유가 제가 업무에 대한 능숙도가 부족해서 그런지 뭐 회사 전체적으로 같이 협업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위한 야근인지를 보고서 만약 후자라고 한다면은 야근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죠? 만약에 내가
능숙도가 부족해서 발생되는 야근에 대해서는 그죠? 내가 어떤 부분에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업무의 부족함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배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고 부족하다면은 그쪽 지식 관련된 공부를 꾸준하게 해서 빨리 능숙도가 생겨서 제가 맡은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돼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실 때는요, 물론 이게 야근이 많은 기업에서도 물어볼 수 있겠죠, 그죠? 두 종류 있어요. 그냥 떠볼 수도 있고 야근 때문에 퇴사자가 너무 많아서 했죠. 예를 들면 패션 벤더 쪽도 좀 그런 게 될 수도 있고, 그죠?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면 됩니다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자, 물론 이제 야근 없는 곳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요새는 그 회사들이 뭐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뭐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야근도 회사마다 다르다기보다 좀 직무에 따라 좀 달라요. 아무래도 전략 계획이라든 이런 쪽이 퇴근이 좀 늦은 편이고요. 물론 이럴 때 있어 뭐 회사가 바쁠 때도 있으면요 좀 덜 바쁠 때도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회사 선택하는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떤 사람은 야근을 너무 많이 하는 게 힘든 사람도 있거든요. 그게 왜냐면 체력적으로 좀 붙인 사람도 있고 원래 스타일이 좀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. 그럼 그런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회사라든지 그런 식으로 된 회사를 가시면 돼요. 그죠? 물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급여 조건이 이런 것들은 내려갈 수 있겠죠.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 보셔야 돼요.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해가지고 그냥 면접을 보고 뭐 회사를 들어가니까 실제 회사를 들어갔던 학생들이 많이 퇴사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세우신 상태에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. 그죠?